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또다시 이제 제가 방송 준비하는 중간에 올라갈 것 같이 하다가 9,400달러에서 다시 조정장세가 들어가면서 알트코인들도 지금 조정장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주식시장은 지난 며칠간부터 계속해서 조정장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진행 상황이 이게 완연하게 진짜 디커플링으로 갈지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확정 짓기에는 아직 좀 이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고, 자, 여기 보시면 되게 중요한 지표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미국의 그 고기산업에 관해서 2020년도 어떤 것들이 바뀌었냐 초반에. 자, 이 보시면은 그 소고기하고 돼지고기에 관한 어떤 그 생산량 지수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5월달 들어가면서 4월달 중순 이후부터 쭉 급격하게 쭉 하락해요. 그래서 거의 마이너스 38%까지 인프라가 거의 파괴되는 시점이 와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의 마트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이 매스미디어 보셨겠지만 뭐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되게 구입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하다못해 햄버거 체인망에서도 소고기를 이제 물량을 구입 못하니까 다른 거를 뭐 대체한다, 아니면 팔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매스미디어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보시면, 자, 4월달 중순부터 5월달 초가 되는데 지속적으로 돼지고기 값하고 소고기 값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급등을 해버려요. 연방준비은행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QE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잖아요. 양적 완화를. 그만큼 물가도 지금 현재는 올라가고 있다. 연방준비은행에서 본인들 캐치프레이즈로 사실 삼는 거는 돈을 우리가 풀지만 인플레이션은 용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인프라가 깨지면서 물가도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와닿는 어떤 그런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도 분명히 물가가 올라가는 부분이 없잖아 있고. 자, 비트코인 차트에 관해서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거대한 삼각수렴 패턴이 있어요. 자, 이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힘들어 계신 분들이 아마 되게 많으실 텐데, 그분들이 이제 탈출한 시점은 어느 순간 되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9,400달러 있죠? 자, 이건 주봉 캔들인데 직전 정고점이 1,200달러인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이걸 확대한 건데, 이 지점을 이제 확대한 건데, 이 지점에서도 여기서 윗꼬리가 길게 말리면서 쭉 내려왔죠. 이번에 9,400달러, 그러니까 이 지금 보면 하방 경직 패턴 있는 여기서 강하게 뚫지 못하고 지금 조정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9,400달러 아니면 9,500달러를 어떻게 깨냐가 중요한데,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또다시 이렇게 질질질 흘러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에 임하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막 급격하게 막 가격이 올라가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이 거기다 그 거래소에다가 돈을 송금해가지고 나 늦게 탄 거 아니야? 빨리 사야지 막 이런다고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잘 보세요. 그래도 이제 잃는 건 없어요. 이게 개개인마다 어떤 그 규모액이 되게 틀리겠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우스운 돈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100만 원이 뭐 한 달 생활비 아니면 몇 개월 생활비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큰 관점에서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9,400달러에서 수익 실현하고 일단은 나온 사람들이 꽤 돼요. 그래서 일단은 추세는 롱으로 지켜보되 익절한 사람이 많다는 거를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 보시면 마이너스 2.17, 마이너스 1.55, 마이너스 1.75. 자,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현재 현물 경제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장세도 지금 조정 장세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조금 아직까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실내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자, 보시면 BTC 차트하고 거꾸로 진행됐어요. 디커플링 차트로. 그래서 비트코인 차트는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S&P 500 지수는 지속적으로 꺾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기서 이게 맞닥뜨려가지고 같이 커플링으로 떨어지냐 아니면 같이 커플링으로 올라가냐, 디커플링이 되냐가 결정되는 시기가 몇 달 내에는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 기로의 중간 지점에 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리얼비전의 라울 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에요.
그러니까 전문적인 트레이더이고 매크로 펀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향후에 5년간 비트코인이 100배가 증가할 수 있다, 10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모르겠어요. 저는 뭐 100배까지 바라지도 않아. 저는 한 3억 5천, 3억 이 정도? 이 정도까지만 가면 그나마 뭐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알트코인들도 그에 준해서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뭐 답답하시겠지만 분명히 이 시장이 사라지진 않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아까 오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이 제미니 거래소하고 코인베이스하고 그 자금 연결, 그러니까 주거래 은행을 텄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기업은행이 업비트랑 튼 거나 똑같은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이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저한테 이제 충격으로 다가왔고, 리얼비전의 CEO이자 설립자인 라울 파리 경제 사이클 이론을 적용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주요 중단이 비트코인을 새로운 최고점으로 이끌 것임을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유튜브에서 이런 거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대요. 그래서 전체적인 어떤 그 경제 시장하고 암호자산 시장하고 이제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최근 주식 시장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팔은 세계 경제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향하고 있다는 신호로 채권 수익률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을 봅니다.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식시장이 떨어지면 채권시장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 채권을 사들이는 건 헤지펀드들이 아니라 연방준비은행에서 그 채권을 본인들이 사고 있어요. 본인들이 돈을 찍어서. 그러면 그 외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이 전문적인 트레이더들은 거기에 지금 손을 대지 않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 달 전인가 그때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JP모건은 상승론을 외치긴 하지만 현금 자산을 되게 많이 확보를 해서 뒤로 지금 시장에서 빠져 있는 건 맞아요. 그들은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그거를 본인들이 그린 어떤 그 그림이 있겠죠. 주식시장은 거래 희망이고, 채권시장 거래 현실과 채권시장은 우리에게 주식시장이 어디로 갈지 보여줄 것입니다. 채권시장이 지금 빠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암울해질 거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 동조해서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세계 경제의 붐과 파열식인 경제 사이클 이론에 대한 팔의 해석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 사이클의 최하단에 있으며,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중대한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적으로 연준에서 뭐 금리를 인하한다,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를 한다 안 한다 이 얘기까지 지금 오가고 있잖아요. 거의 막다른 길에 거의 다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암호자산에 투자를 진행해서 지금까지 기다려온 거고, 그냥 어쨌든 그냥 지켜보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울 팔은 전세계 통화의 평가절하가 향후 5년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50배에서 100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비트코인은 널리 채택된 준비 통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년이면 그 안에 제도권 수용이나 특히나 이제 텍세이션 어떤 규제안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나 올해 6월달 FATF 권고안이 G20 국가의 어떤 아웃라인 암호자산 시장에 관해서 그거를 지령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하반기 암호자산 시장의 향방이 결정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밤감기 이슈는 지금 물론 끝났어요. 코인데스크, IRS, 그러니까 미국 국세청이죠. 계약자에게 암호화 거래자의 세금 신고를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저는 이런 뉴스를 오히려 비트코인이 급등했다 이런 거보다 더 좀 유심히 지켜보는 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국세청이 개입이 돼서 그리고 세금 체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들이 암호자산 가격을 올려주고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고 투자자들이 가져가는 것도 있어야 저는 이 시장이 조작질이 지금보다 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좀 약간 추세적인 진짜 상승 추세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 뉴스는 호재예요. 그래서 국세청이 제3계약자,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암호자산에 관해서 텍세이션을 만들 수 있는 관계자들 조직을 지금 구하고 있다, 그렇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가 좀 약간 되게 좋게 봤고, 한국인 수백 명 투자, 텔레그램 투자금 환급 가능할까? 자, 텔레그램 블록체인 톤의 프로젝트 포기 공구방 통한 국내 투자자 환불은 쉽지 않아.
코인데스크 코리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코인데스크 코리아나 조인디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매스미디어들 같은 경우는 돈을 받고 오히려 뭐 독단적인 어떤 한 코인에 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기사를 써준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인텔레그래프, 코인데스크 코리아, 그리고 조인디 같은 그런 데는 좀 객관적으로 시장을 좀 많이 바라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그 사사로운 이득에 돈을 받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저도 이런 거를 좀 유심히 많이, 코인데스크 코리아를 많이 보는 편인데, 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2016년에 들어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이게 중순인가 다음 년도인가 2017년인가 어쨌건 이 톤 프로젝트가 해외에다가 사람들한테 이제 ICO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1억이나 2억 갖고 참여를 못 했었어요. 최소 투자 금액이 그때 10억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따졌을 때 100개 이상 있었어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국내에서도 개인적으로 이제 참여하셨던 분들이 얼마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제 문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텔레그램의 앞선 발표처럼 톤 출시가 불발된 만큼 투자금의 72%가 투자자에게 환불돼야 한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상당수의 투자자가 텔레그램에 직접 투자하지 않고 이른바 공구방을 통해 간접 투자에 투자금을 환불받기는 과정이 여의치 않을 수 있다라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톤 측에서는 미국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직접 거래한 사람 한 72%는 돌려주겠대요. 10억이면 7억은 돌려주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문제는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공구방을 통해서 투자를 진행했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엠번방이라고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이 연상되더라고요. 그러면 이 텔레그램도 규제 카테고리에 분명히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카톡이나 텔방을 만드는 사람들 이유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요. 그들 중에 진짜 괜찮게 진짜 정보 공유를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분명히 뭔가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비하인드에는. 익명을 요청한 국내 대형 공구방 관계자 A씨는 2년 전 국내에서만 수십 개에 달하는 공구방에서 텔레그램의 그램을 경쟁적으로 일반 투자자에게 팔았다. 여기저기서 팔린 그램 규모만 수백억 원어치였다. 최상위 3-4개 공구방을 중심으로 그 하위 공구방이 다단계 방식으로 붙으면서 판매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다단계에서 업계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업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아무도 믿지 마시고, 내가 만약에 코인을 사려거든, 시총 높은 코인 위주로 하시고, 그리고 국내 4대 거래소 위주, 해외에는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거래소 외에는 쳐다도 보지 마세요. 뭐 코인빗인가? 거기 같은 경우도 무슨 뭐 45만원 상당의 뭐 에어드랍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런 걸 하는데,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걸 알아두시면서 투자를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해시레이트가 시작됩니다. 아무도 당황하지 않고 있다. 비트코인 해시레이트는 절반 후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광산업계의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움직임이었다. 대부분은 일시적일 것이다. 여기서 콜린 하퍼라는 사람이 디크립토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나요. 가격이 7,000달러 범위로 이동하면 채굴 공간은 반감 후 채굴 환경에서 더욱 과감하게 재설정됩니다. 자, 많은 중소 채굴업자들이 망할 거다. 그러나 가격이 여기 보세요. 9,000달러에서 10,000달러면 6월까지 해시율이 회복될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대형 채굴 업체들이 소형 중소 채굴 업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사실 비트코인 가격을 9,000달러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이들한테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비트메인이나 레이어 1 같은 그런 업체들이. 비트코인은 현재 약 6% 상승하여 9,300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숏으로 볼지 아니면 롱으로 볼지는 각자 판단하는데, 저 같은 경우 그냥 롱 베팅 물량은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근데 현금 가용성이 있는 거를 언제 사용하냐는, 그건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판가름 나겠지만 9,400달러에서 대부분의 전문 트레이더들은 익절을 하고 살짝 밑으로 빠져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걸 아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마이너스 금리도 수용해야 또 파월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과 대립각을 세워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경기 부양을 위해 저금리를 선호하고 있는데 비해 파월 의장은 저금리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금리를 선호하고 있다. 실제 연준의 최대 임무는 인플레이션 방지다. 인플레이션 방지한다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시장에 돈을 풀어내나요? 시장에 돈을 풀어내도 지금 현재 소용이 없어요. 인플레이션 방지다. 근데 알고 보면 지금 물가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경기도 업하나요? 경기는 하강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하고 있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연준에서. 자, 그러면 지금 인플레이션도 아니에요. 자, 그럼 디플레이션이다. 경기 하강하고 물가도 하락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물가가 하락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물건 사러 가면 마트에서 물건값이 싸나요? 그럼 이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사실은 알고 보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죠. 물가는 지속적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어요. 왜? 제조업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농수, 축산물, 인프라가 꺾이기 때문에 뱅가 제가 보니까 1kg에 65,000원이라고요. 작년에 1kg에 35,000원인가 꽃게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 봄에는 알을 꽉 차게 밴 암캐가 1kg에 6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배송비까지 7만원이에요. 제가 먹으려고 알아보니까. 그러면 2kg 사면 14만원? 13만 5천원인가 줘야 되는 거예요. 경기는 하강하고 있고 물가는 상승한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이거는 통화를 찍어내도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여기서 통화를 줄이면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저것도 안 돼. 그렇기 때문에 끝에 이제 제가 형상화해서 한 가지 그림 만든 거 있는데 현재 금융 시스템의 막다른 길이라는 거죠. 더 이상 여기서 갈 데가 없어요. 거의 여기까지 왔다고 보면 돼요. 차를 여기서 끝까지 전진하면 그냥 경제 붕괴고 여기서 회전해서 이쪽도 오른쪽 도로로 다시 회전해서 유턴해서 가야 돼요. 결국엔 디지털 통화 시스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JP모건도 코인베이스 제미니 거래소하고 그 연결고리를 맺은 거를 이미 비하인드에서 맺었겠지만 그거를 매스미디어에 사람들 보라고 의도적으로 발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고 있어요. 전염병 명분 그리고 비대면 시스템 지향으로 지금 중간에 그걸 두고 현재 금융 시스템을 디지털 통화 시스템으로 바꿔가는 과도기적인 지금 현재 그냥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뭐 급등이 언제 온다, 급락이 언제 올까 이게 아니라 사실 지금은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98%, 99%까지 까진 게 있어가지고 그런 코인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야금야금 아주 그냥 조금씩 그냥 매집하시는 그런 구간이고 그에 반하는 분명히 수익률이 올 수 있는 구간이 세제 개혁안 그리고 과세안이 나오면서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도 좋고 투자하신 여러분 호주머니도 두둑해질 수 있는 그런 구간. 저도 이제 그거를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 되게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구독자분들께 진심으로 항상 감사드리고요.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행운이 따르고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